자, 오늘의 투자처 신발이 발 건강을 위협한다. 바로 발입니다. 자, 주치 모시고 본격적인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림 씨. 네, 오늘 뻔뻔하고 재밌는 뻔한 프로필의 주인공은 이름 황승현. 이 남자의 첫인상 딱 한마디로 핸섬, 잘생김 그 자체다. 나에게 빠져 버려 특히 사진으로 볼 때는 이 사실이 더욱 빛을 발한다는데 한 소식통에 의하면 최근 서울의 모 방송국에서 병원으로 이 남자에 대해서 캐묻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왜요? 실력이 좋아서? 수술을 많이 해서? 이것도 맞지만 여튼 그게 아니다. 이유가 바로 쌤이 잘생겼어. 어허. 젊은 남자들 소개팅 프로그램에서 남자 출연자를 섭외하던 중에 어디선가 떠도는 이 남자의 사진을 보고서 냉큼 연락 왔던 거라는데 오호. 근데 오야겠노. 일찌감치 결혼해 아이 셋 딸린 유부남이다. 아하, 오야겠노. 비록 명의로서 섭외가 들어온 건 아니지만 알고 보면 놀라운 실력의 소유자. 두 다리로 잘 걷는 것이 소원인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 요술램프 지니 같은 남자. 지니. 그간 해온 관절 수술이 무려 10,000건! 우와. 한마디로 무서운 수술 머신이다.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히는 마르퀴스 후스후. 예, 2년 연속 등재. 이야. 세계적으로도 황승현이란 이름 석자를 떨치고 있다. 네. 모든 사람들이 튼튼한 다리로 세상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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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현. 힘내라 다리야, 힘내라 대한민국. 정형외과 황승현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팩트 체크부터 합시다. 그러게. 진짜 전화가 왔어요? 뭐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 네. 개인적으로 너무 사진을 잘 찍어 주셔서 네. 그런 연락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나 잘 나왔길래. 진짜 남자 1호가 될 그 뻔하셨네요. 사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사진 진짜. 잠깐 보시죠. 네. 너무 다르다. 여튼 자, 발이 편해야 몸이 편하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합니다. 우리 신발이 우리 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큽니까? 네, 사람이 1km를 걸을 때 발이 받는 무게는 약 네. 12톤이라고 합니다. 우와. 허리는 상체를 지탱해 주지만 네. 발은 온몸을 지탱해서 무게를 받게 그렇다, 됩니다. 맞아. 이렇게 발은 걷는 동안에 심장에서 뿜어낸 피를 발 우리 몸 제일 밑바닥에서 다시 펌프질을 해서 심장으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따라서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 발 모양도 다릅니다. 네. 오목발이 있고 평발이 있고 맞아. 또 길이보다는 폭이 넓은 발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우리가 길이에 맞춰서 신발을 신었을 때 폭이 넓으신 분들은 불편할 수가 맞아요. 있죠. 그렇지. 네. 그래서 편한 신발을 신는 게 중요한데 요즘은 미용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하이힐이라든지 키높이 깔창 같은 것들을 신게 되는 게 늘게 되면서 네. 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런 신발을 신게 되면은 체중이 고루 분산되지가 않고 네. 발 앞쪽에 체중이 집중되면서 네. 발가락에 변형이 생긴다든지 네. 발 뒤꿈치가 아픈 족저근막염, 무지외반증, 네. 만성 발목 불안정, 그리고 발목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맞네요. 금방 지금 뭐 족저근막염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좀 발이 살이 없어요. 발이 뒤꿈치가 얇다 보니까 맨발로 오래 걸어 다니거나 서서 오래 뭐 설거지하고 오래 이렇게 집안일을 하면 발 뒤꿈치가 너무 아픈 거예요. 찌릿찌릿하면서. 그것도 족저근막염에 들어가나요? 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족저근막이라고 하는 것은 발 뒤꿈치 뼈에서 앞의 뼈를 연결해주는 막 같은 구조물인데요. 네. 네. 보통 발의 아치를 유지해주고 그리고 스프링과 같은 구조로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쪽이 손상을 받아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보통 첫 증상은 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짝을 디딜 때 발 뒤꿈치 통증이 심하게 되고 좀 걷다 보면은 증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좀 족저근막염이 심해지게 되면은 네. 통증이 발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음. 보통 원인으로서는 과도한 운동이라든지 네. 아니면 비만 그리고 너무 굽이 높은 신발이나 오히려 너무 낮은 플랫한 슈즈인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고 네. 또 중년 여성들의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오. 족저근막이 붙는 자리의 지방 패드가 감소되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발바닥에 지방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짜. 아니 진짜. 우리가 맨발로 그렇게 걸어 다니면 오래 서 있으면 아프더라고요. 아프죠, 당연히. 근데 또 괜찮기도 하고 계속 아픈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둬요. 그럼 괜찮은가요?
원칙적으로 증상이 없다고 하면은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없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염증이 아니고 그 족저근막의 퇴행성 질환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한 스트레칭이 중요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치료에 있어서 꾸준한 치료가 중요한데요.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 꾸준하게 치료를 하면 약 90% 이상에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보통 초기에는 약물 복용이라든지 네. 스트레칭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오. 그렇게 그렇지 않고 만성으로 가는 경우에는 네. 프롤로 주사나 네. 체외 충격파 치료 또는 깔창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 하지만 치료와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의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깔창 치료면 신발 깔창으로 발바닥을 때려요? 깔창 치료가 뭐예요? 이제 족저근막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좀 아치를 높여준다던가 고루 체중이 분산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저도 좀 이렇게 발목이 좀 안 좋은 상태거든요. 아, 참 맞아. 맞아, 안 괜찮아요? 좋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다쳤었는데 네. 초기에 좀 그 치료를 안 하고 좀 놔두다가 네. 어떻게 좀 최근에 다쳤는데? 아파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조금 안 좋더라고요. 처음에 어떻게 다쳤어요? 아니 미스터 트롯 그 멤버들하고 축구를 차다가 한번 했었대요. 접질렸었어요. 근데 예. 조금 아프다 말아서 네. 좀 괜찮겠지 하고 이제 좀 지났는데 네. 그게 좀 아파오더라고요. 네. 질병이 뭔데요? 정확하게 말해서 그 만성 발목 관절 불안정증으로 인한 네. 거골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거골? 내측 거골의 박리성 골연골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만성 발목 불안정증 이게 네.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네. 발목이 헐렁헐렁한 것을 말합니다. 헐렁하다. 그러니까 발목 인대가 헐거워져서 네. 반복적으로 네. 발목을 접질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깨 빠지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겁니까? 그렇죠. 보통 증상은 반복적으로 발목을 접질린다던가 음흠. 접질릴 것 같은 불안정한 느낌을 가진다던가 예.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던가 외측 발목에 항상 만성적인 통증이 있는 경우를 통증이 말하겠습니다. 좀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은 발목인대 파열이 되겠습니다. 예.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 보통 치료는 바로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네. 한 3개월 정도 물리치료와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한 재활 치료를 해보게 되겠고 네. 그렇게 해서도 불안정이 좋아지지 않으면은 인대를 타이트하게 꼬매주는 인대 봉합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네. 이 만성 발목 관절 불안정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네. 이런 것들을 방치하게 되면은 결국은 발목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야. 초기에 진단을 해서 치료를 네. 받는 것이 예. 중요하겠습니다. 좀 초기에 빨리 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냥 좀 방치했던 게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지난주 봐봐요. 면역력이 1000 이상이어서 엄청 와, 맞아, 맞아, 원기 맞아. 좋아 이랬는데 발목이 부실해가지고 어떻게 치료 제대로 받아야죠. 지금 괜찮아요, 그래? 조금 오래 걸으면 이제 좀 통증이 아프죠? 좀 더 오고. 예. 자, 이제 금방 또 발목 관절염도 얘기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네, 뭐 특이하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 분들에서도 꽤 있는 편입니다. 그래요? 예. 네. 이게 이제 발목 관절염의 특성인데요. 발목 관절염은 한마디로 말해서 발목의 연골이 닳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네. 발목 연골은 다른 무릎이라든지 고관절보다 연골이 아주 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목 관절은 이빨과 이빨이 맞물리는 격자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관절 연골이 얇지만은 잘 닳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외상이라든지 다른 손상에 의해서 네. 이 격자 구조가 망가지게 되면 네. 뭐 어긋난다던가 기울어지게 되면 네. 발목 관절염이 급속도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음. 보통 증상은 무릎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연골이 조금만 닳아도 통증이 심하기 맞아요. 때문에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네. 발목 관절염은 통증이 조금 와서 병원에 왔을 때는 관절염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예. 치료는 근본적으로는 보존적 치료는 효과가 없습니다. 아하. 하지만 증상 완화를 위해서 약물 복용을 한다던가 예, 예. 뭐 주사 치료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 네. 나이 생활에 정말 지장이 있다고 하면은 나이와 질병의 심한 정도를 고려해서 발목 인공관절이라던가 발목 고정술 또는 네. 과상부 절골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족부 질환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발이 건강해야 잘 걷고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치 뿌리가 상하면 잎과 줄기가 마르듯이 발이 상하게 되면은
연차적으로 허리와 무릎에 영향을 미쳐서 허리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무릎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젊은 여자들도 보면 힐 신고 딱 이렇게 벗으면 많이 이렇게 튀어나와 그렇지. 있어요. 네, 네. 그 왜 원인이 뭐예요? 무지외반증의 가장 큰 원인은 네. 잘못된 신발과 네. 유전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음. 보통 앞이 뾰족하거나 굽이 높은 하이힐을 신는다든지 네, 네. 부모님이 무지외반증이 있다든지 네, 네. 아니면은 평발이 있다든지 관절이 유연하다든지 네. 그런 경우에 무지외반증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유전적인 소인이 있으면서 잘못된 신발을 신게 되면은 네. 무지외반증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근데 요즘엔 남자분들도 많이 생긴다고요? 남자가 왜 저희 시아버님도 그러셨어요. 한쪽만. 대부분 남자분들은 신발을 편한 걸 신기 때문에 네. 무지외반증이 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20, 30대에서 무지외반증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미용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네. 남성분들도 키높이 키높이. 아, 네, 키높이. 키높이. 깔창을 그래요. 예. 네. 그게 하이힐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걸을 때 엄지발가락에 힘이 많이 가해지는데 뒷굽을 올리게 되면 더욱더 엄지발가락의 무게를 많이 받게 되고 아,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변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무지외반증 같은 건 놔둬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실제 무지외반증을 우리가 수술하는 기준은 본인의 주관적인 증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사실 아프지 않으면은 치료를 하지 않게 되는데요. 네. 보통은 우리가 그래서 미용적으로 수술을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무지외반증을 우리가 의사가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는 무지외반증이 정말 심한 경우 네. 아니면은 무지외반증이 진행을 해서 두 번째 발가락에 관절염이 생긴 경우에는 수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은 통증도 좋아지고 미용적으로 발도 예뻐지기 때문에 네. 만족도는 아주 높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 안 하고는 그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보존적인 치료로는 볼이 넓은 신발을 착용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우리가 발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스트레칭 운동으로 진행을 조금 늦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정용 보조기가 있는데 네. 그 자체가 교정이 되는 효과는 미미하지만 진행 자체를 조금 늦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놔두면 어떻게 해요? 놔두면 무지외반증을 놔두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보행의 불균형을 야기한다는 겁니다. 아. 우리가 정상적인 성인은 걸을 때 엄지발가락의 약 체중의 60%를 지탱을 하게 되는데 예. 네. 무지외반증이 심해져서 엄지발가락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두 번째, 세 번째 발 바깥쪽을 사용해서 삐뚤삐뚤 걷게 됩니다. 그러면은 발목이 잘 접질릴 수가 있고 네. 또 보행의 불균형을 야기해서 음. 결국은 2차적으로 허리 질환이라던가 무릎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단순한 엄지발가락의 우리가 변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 자체가 다양한 척추나 관절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겠습니다. 푹신푹신해야 됩니다. 푹신푹신. 바닥이 예, 그렇지, 바닥이 깔창이. 푹신푹신해서 발로 가는 충격을 최대한 줄여주는 맞아. 신발이 제일 좋겠고 또. 일단 또 폭이 넓은 신발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발의 길이는 한 1.3cm 정도 길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엄지손톱 하나 정도 크기만큼 크게. 여유가 있어야 신는 게- 된다는 예, 얘기죠. 여유가 그렇죠.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또 발 굽은 한 2.5cm 정도가 적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신발을 살 때는 저녁이나 오후에 발이 많이 붓기 때문에 저녁에 신발 가게에 가서 신발을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었을 때 네. 뭔가 꽉 끼는 기분이 든다. 네. 뭐 신다 보면 늘어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네. 처음에 꽉 끼는 기분이 들면은 그거는 안 고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발 건강 어떻게 지키면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데 가급적 볼이 넓은 신발을 착용을 하고 그리고 하이힐은 5cm 이하로 신는 네.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신고 다녔다고 하면은 한 2시간 정도 이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고 평발이 있는 경우는 그 아치로 올려줄 수 있는 깔창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녁에 조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족저근막이라던가 아킬레스건의 스트레칭이 중요하겠습니다. 오.